이강비 책 소개를 부탁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 애매한 기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이 울적한 순간에도 친구들의 농담에 웃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다가도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나 자신이 우스웠다.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병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이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여러분, 감기는 병이 아닌가요? 아니죠. 감기에 걸려도 몸이 아픕니다. 이렇듯 우울증도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지만 약한 우울 증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증세가 있어요. 바로 기분 부전 장애입니다. 기분이 계속해서 안 좋다는 거죠.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우울하다는 거예요. 딱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남이 나보다 더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불행을 이겨내기 위해 글쓴이가 상담도 받고 이것저것 노력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입니다. 어떤 날엔 울적하고 어떤 날엔 행복하게 잠들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했고 우울할 땐 울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점점 어두워져 갔다. 1주차. 그냥 좀 우울했어요. 1주차의 글쓴이는 자신의 우울 증세의 원인을 찾으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가정 환경부터 가정폭력, 가난, 그리고 왕따를 당했던 경험까지 찬찬히 늘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제시된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의존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존 성향이 강했을 때는 나보다 남의 말이 더 중요하거나 그 사람들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겪게 되는 거죠. 글쓴이는 좋아하는 상대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존 성향의 안 좋은 점은 의존하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인에게 실망감만 쌓입니다. 두 번째로 글쓴이가 힘든 이유는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고 있었던 셈이죠. 전문의는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지면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는 기분 부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우울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나를 충분히 아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 과연 이게 원하는 일일까라는 불안은 없다. 다만 더 잘하고 싶을 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높은 곳만 보며 나를 괴롭혀 왔을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나면 아마 울 것 같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3주차. 내가 나를 감시해요. 여기서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 강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로 놀림받았던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부분이 강박이 돼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외모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게 그거대로 스트레스인 거죠. 이런 글쓴이에게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모습을 옛날, 그러니까 20살의 당신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해요. 20살의 글쓴이는 정말 가난하고 원하던 회사도 못 들어간 상태였고 힘든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은 20살의 내가 보기에는 출판사도 다니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멋진 상태구나.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발전한 상태이니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굉장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글쓴이는 더 이상 나를 타박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 후 내가 편해지고 나면 사람들도 안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좌절을 느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행복해지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4주차.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친구든 애인이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줬으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한 혼자 노는 걸 좋아하지만 상대가 나한테 계속해서 안부를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도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고슴도치 딜레마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하는 글쓴이에게 전문의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저 자신이 편한 상태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했었던 적이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그저 자신이 편한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내가 평생 동안 돌봐야 할 존재. 그러므로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한 걸음씩 찬찬히 느리게 조목조목 짚으며 도와줘야 할 존재. 잠시 숨을 내쉬며 휴식하거나 때론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 나를 들여다볼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6주차.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글쓴이는 계속해서 의존적인 성향을 줄여가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자 선생님이 상담 중에 타인에 의존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러자 글쓴이는 날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나 이 책은 정확한 답을 내어주진 않지만 최대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을 보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항상 착하고 항상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때는 못되기도 했을 수 있죠. 이렇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여러 면을 가지고 있고 행복과 불행은 공존하고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다. 아무도 날 무시한 적 없고 사실은 내가 가장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 애와의 카톡을 다시 보니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애가 나를 무시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 그 내용이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7주차. 규정하고 단정 짓고 실망하고 떠나고
친했던 친구와 의견 차이로 멀어져서 아예 보지 않게 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이 친구와 다퉈서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순간이요. 글쓴이는 애정을 가졌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죠. 왜 좋아하는 상대일수록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 나를 깊게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려면 상대가 항상 내 의견과 내 가치관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죠. 왜냐면 상대방도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느낄 때 너는 흰색, 나는 검정색이야. 그러니까 우리 완전 달라 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를 적용하지 말고 회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색도 되게 다양한 톤의 회색이 있죠.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런 것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에 너무 집착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또 그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영향을 줬으면 하고 바랄 때 근데 그 영향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만든다면 둘 다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그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벗어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즐길 문제 같아요. 그날 기분에 따라 예쁘게 하고 나갈 때도 있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날엔 그냥 알아서 평가해라 이런 마음으로요. 9주차 지나친 외모 강박과 연극성 성격 장애. 10주차 왜 나를 좋아해? 이래도? 9주차에서 재밌는 것은 글쓴이가 지금껏 숨겼던 비밀이라는 것을 공개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나를 모르고 무시하는 상황은 싫잖아요? 다들 이왕이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고 주목받고 싶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요. 어쨌든 글쓰는 귀엽게도 여기서 어딜 가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나 과하게 표현해서 주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연극성 인격장애인가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해요. 엑스트라 3으로 나오는 거 싫잖아요. 문제는 남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내가 잘 보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내가 내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기력 지수가 높다. 일하기 싫었다. 점심 먹을 때 주목받으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코드가 잘 맞지 않아서 조금 우울했다. 사람들이 친구에게 엄청 예쁘다고 하는 것도 질투났다. 그래서 괜히 미워졌다. 정말 난 구제불능. 12주차 마음의 바닥에서. 마지막 기록에서 글쓴이는 나는 결국 우울을 극복했다. 이런 성공담을 적으면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요. 결국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팀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조금 쉬고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저 혼자 가서 뭐든 자기 맘대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치료도 계속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표현하며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오늘 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체가 경험이다. 괜찮다. 결국 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곁으로 단숨에 다가갈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내가 멋져지는 길은 오직 지금 나로부터 아주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나아가는 것뿐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움직일 때 글을 쓰고 그에 맞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늘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싶다. 함께는 이타심이고 결국 이타심은 이기심을 구원한다. 나로 시작하여 우리로 끝나게 하니까. 나와 함께 하려는 너에게 감동해서 나를 알아주는 너 없이는 안 되겠어서 함께를 택하게 되니까. 사실은 많은 이에게 소중해지고 싶으면서 넘치게 사랑받고 싶으면서 타인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면서 아닌 척한다. 척은 척을 만들고 그 척은 또 척을 만들고 이제는 척이 자신인지 자신이 척인지 이건 본심인지 여가시킨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어진다. 앞에 글귀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조금 특이한 것이 어떻게 됐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진 않지만 요 상담이 끝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일종의 일기처럼 적은 글들을 뒷부분에 엮어서 부록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글이 나오는데요. 마치는 글의 제목은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입니다. 빛과 어둠은 한 몸이라는 거죠. 글쓴이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의 감정을 삶의 당연한 리듬처럼 여기기로 합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글쓴이가 끝까지 자존감을 올려야 해. 힘내.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 심해지고 약의 처방량을 늘리고 약을 먹다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과정을 그대로 적어냈습니다. 그런데도 결말에 완벽하게 나는 우울증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울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빛에 오래 머무르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재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우울감을 겪는 일은 누구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분 전환 겸 약간의 공감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